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앞서서 두 번째 주제에서 서민석 변호사,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저히 민주당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공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글쎄 뭐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이 없겠죠.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구히 내치는 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겠죠. 자, 그런데 이 서민석 변호사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서민석 변호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거 참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고요. 어디서 이런 뻔뻔스러운 새끼가 정치하겠다고 기어 나왔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서민석 변호사의 진짜 쓰레기 같은 행동 취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자, 네. 스픽스 정치 에디터죠. 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앞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네요. 예. 네. 제가 얼굴이 또 너무 크게 나오나요? 네. 참 항상 매번 자리가 네, 이게 제가 자리를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뭐 자. 이게 맞나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운 것 같지 예.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싫으시군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예,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왜 사이즈를 그러는 맞춥니다만, 네, 자, 의자가 너무 낮고요. 지금 장 기자님 의자가 또 너무 높아요. 그런가요? 혼자만 의자를 어디서 좋은 거를 구매하셨네. 이 의자 뭐 당근하셨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의자로 바뀌셨대? 이제 지금 우리 네. 이경 기자가 앉아 계신 거는 당근한 거고요. 이건 산 겁니다. 새 걸로 사셨구나.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자, 참 시간이 일찍 이제 출연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12시 반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일찍 이제 출연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40분이 지나서 이제 하라고 했고요. 제가 한 1시 안까지 무조건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서민석 변호사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그거 기사가 났죠. 그리고 그 기사 났다고 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를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오전 11시에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서민석 변호사 면회하기 전에 면회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서민석 변호사, 저 이거 좀 없애주세요. 예, 제 목이 잠시만요. 딱 잘려갖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의자도 낮은데. 네. 장윤지 기자님 앞으로 이렇게 목에다 딱 잘라서 해주시죠. 아무튼 잠시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11시 면회를,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를 면회를 가기 전에 10시에 배우자인 백종아 씨가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이제 그 명칭 저 뺏겠습니다. 서민석이 이화영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백종아 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자, 그럼 그런데 정리를 할게요. 예. 자, 여기서 정리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지금 아니요. 혼자 이거- 못 들으신 거예요? 다 됐어요. 빨리빨리 가시게요. 자, 일단 확실한 네네. 거는 네. 서민석 변호사가 네. 오늘 이화영 부지사 면회를 했다. 11시에. 11시에. 그러니까 왜 했대? 뭘로 왜 정확하게 왜 한지는 몰라요.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민석이 이화영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에게 오늘 문자를 보냈습니다. 면회를 갔다 와서 문자를 보냈다. 네,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내나요? 이화영 부지사와 오해를 다 풀었다. 오해? 전화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서민석은 그 전에 오늘을 포함해서 본인이 청주시장을 출마를 생각하면서 이미 한 4차례 정도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를 이미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네. 찾아가네요. 네. 그래서 4회 정도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 면회를 했고, 아니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었냐? 그럼 서민석은 그 전에도 청주시장 출마를 계속 언급을 했었을 텐데, 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전달 들은 얘기는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청주시장, 이번 지방선거에 청주시장 출마한다는 그 자체를 놓고, 그것만 놓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된 사실은 모르고, 이화영 부지사가요. 그러니까 서민석이 청주시장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만 놓고,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까지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서민석 변호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경선에서 서민석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배우자인 백종원 씨한테 나서서 굳이 얘기하지 말아라.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면회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되게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 그래요. 이 서민석 씨가 이화영 부지사를 4차례 정도 면회를 했는데, 네. 전후 사정을 보면은 회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회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이 청주시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고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화영을 변호사를 맡으면서 이화영을 풀어주려고 하고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말하는 대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누명 씌우려 한 게 아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에 대해서 11시에 면회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는 면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서민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서민석이 나한테 그렇게 문자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 오늘이 이제 하루 지나서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오늘 목요일, 화요일입니다. 아니,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에 면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서민석이 이번에도 거짓말한 거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 하겠다. 백정화 씨가 백정화 씨가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경처와 1대1 인터뷰를 하겠다.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말씀 먼저 지금 주세요. 이게 조금 좀 헷갈려서 하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서민석이 4차례 동안 그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네, 면회를 면회를 했는데 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면회를 했다. 오늘 11시에 했다. 예. 근데 그 직전에 이제 백정화 씨가 10시에 면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민석 씨가 백정화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오해를 다 풀었다. 그러니까 형수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들은 정확한 워딩은 이화영 부지사가 오해를 풀었으니까 사모님 전화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오해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백정화 씨가 면회가 되어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가족 면회는 다 녹음이 되니 부담스럽다. 그런데 금요일 날 변호사 변호사가 접견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를 빨리 우리가 변호사 접견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또 빨리 잡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김강미 변호사가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현재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통화에서는 당초는 금요일인데 빨리 요청을 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변경을 해서 빨리 만나 본 다음에 이 내용을 파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서민석이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민석이 배우자인 백정화 씨한테 오해를 풀었습니다. 사모님 전화 주세요 하는 사실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말 이화영 부지사랑 오해를 풀었다면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뭐 편지라도 하나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잖아요. 오늘 오후 가장 마지막에 이화영 부지사와 면회를 가장 마지막에 한 사람이 현재까지는 서민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아왔으면 네. 백정화 씨한테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일단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면은 글쎄 안 만날 이유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다고 증거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오해를 풀었으면 증거를 갖고 와야지. 증거를 안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말만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이번에 말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도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고 관련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얘기를 다시 합니다.
백정화 씨가 서민석이 내가 있는데 내 앞에서 전화 통화한 거 하지만 잠깐 떨어져서 나랑 만나는 자리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박상용 검사잖아요. 네. 박상용 검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헷갈리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서민석이가 박상용이하고 전화 통화를 막 하고 오더라 이거야. 네, 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자, 그걸 백정아 씨가 봤다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봤다가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네, 진행진 네. 저죠? 네네네. 예. 아무튼 봤다는 아니다. 자, 박상용하고 서민석이가 서로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은 좀 떨어져서 정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본인한테 먼저 서민석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박상용 검사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기로 했죠?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뭘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이재명 했죠? 지사에게 대북송부 관련 보고를 했다고 이제 그 이화영이 얘기하기로 했다. 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기로 했다라고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과 얘기를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면 백정아 씨가 그럼 그 전후 사정 알고 있었던 건가요? 백정아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들었답니다. 대답은 하지 않고요. 듣고만 있었는데. 네, 그냥 들었답니다. 듣고만 내용이 뭔지 있었는데 모르니까. 검사하고 전화하고 오더니 근데 갑자기 정리됐죠? 정리된 네,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인데 결론은 그래서 그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왜 말을 막았냐면 봤다. 그 통화 내용을 정확히 다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뭘 받는지 안 받는지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좀 댓글에 보면은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 좀 네네네. 듣기는 들었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질문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질문을 다 듣고 해주셔야죠. 그리고 진행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상황이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러면 제가 지금 최근의 뉴스는 뭐냐면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법률특보로 그 서민석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는 오늘 백정화 씨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면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청주시장 출마, 서민석이 청주시장 출마도 물어볼 거고 임명된 거 부분에서 물어볼 건데 전 그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그러면은 서민석이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법률특보로 임명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첫 번째가 이게 뭐지? 서민석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은 언론에 많이 얘기를 했다. 서민석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그럼 전준철까지는 당에서 파악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천했을지 모르지만 서민석 법률특보 임명권은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백정아 씨가 백정아 씨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준설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서민석은 모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워딩을 비슷하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전준철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서민석은 당에서 모를 수 없다. 이것이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럼요. 서민석은 당에서 모를 수가 그럼요. 없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서민석을 당에서 모를 수 없다면 임명 전에 혹시 확인 전화를 했느냐? 최소한 당에서 첫 번째 이화영을 면회 가서 확인했느냐? 두 번째 김광민 변호사한테 이제 이화영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한테 확인했느냐? 세 번째 그럼 배우자인 백정아 씨한테 확인했느냐? 세 개 물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확인 하나도 안 했다는 네. 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에서 무슨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로 오냐? 면회조차도 오지 않았다. 면회 자체를 안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워딩은 서민석 변호사의 법률특보 임명에 민주당에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워딩이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면회를 간 다음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면회를 간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분위기상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오해를 풀었다. 구체적으로 오해를 어떻게 풀었는지
글쎄 뭐 저라면 아마 구구절절히 문자를 보냈을 것 같고 구애를 풀었다면 오해를 푼 증거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정화 씨를 굳이 만날 이유가 없죠. 오해를 풀었으면. 아, 만나지는 거 아니, 그러니까 통화하죠. 네, 사모님 통화, 전화 그러니까. 주세요. 네. 통화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청주시장을 앞두고 4회 정도 면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했네. 전부터 꾸준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청주시장을 출마하겠다는 그 출마 선언을 하고 선언을 난 하기 다음에. 전에 그 시점부터 꾸준히 그 4회 전으로? 정도 예, 면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1월 한 중순쯤에 출마 선언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1월 달부터 면회를 다녔다. 한 네. 4회 정도 다녔다. 그리고 나서 서민철 변호사에 관련돼서 그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했던 변호사가 법률특보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오늘에서야 민주당 의원들이 백정화 씨한테 서민석 변호사 말이 거짓말이냐 진짜냐 서민석 변호사의 어떤 관련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백정화 씨는 전화 통화는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 문자 연락을 받은 상태고 근데 지금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들은 취재한 분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생각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당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측을 위한 그런 질문인 거냐 그랬더니 좀 여러 가지 나눈다. 이화영 부지사 측을 위한 질문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서민석 변호사 진짜 그런 사람인가 확인 차원의 그 당에서 연락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 국회 법사위 하셨던 분은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2023년이잖아요. 네. 국회가 임기가 그러면 그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24년에. 네. 그러면서 법사위 구성이 좀 바뀌었죠. 많이 네. 바뀌었죠. 그러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법사위 쪽에 계신 분들은 웬만큼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법사위 쪽에 뭐 문의를 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없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 백정화 씨한테는 거기까지는 이제 질문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거기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나온 건 그렇죠. 법사위나 뭐 최고위에서 그거를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특보라고 하잖아요. 네. 특보가 참 보니까 많기는 하더라고요. 특보가 당대표 아니 특보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특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뭐 예를 들자면 민주연구원 부원장만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법률특보란 명칭은 한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특보가 뭐 20명 이상씩 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 좀 더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보라는 자리가 그러면 이제 그 법률특보는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는데 네. 당대표 특보라는 자리는 그 좀 흔한가요? 누구 말로는 개나 소나 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인가 제가 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특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단체장, 기초단체, 최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이거를 현재 당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명함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내가 변호사라는 명함보다 일종의 스펙 쌓기군요. 네, 변호사라는 명함보다 현재 당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야, 나 법률특보였다라는 명함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일단 아니긴 한데. 근데 선거에서는 어차피 49대 51입니다. 그렇죠.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끗 차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있는 게 낫죠. 자, 근데 법률특보는 또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법률특보라는 게, 글쎄, 이게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확인한 분은 법률특보가 지금 한 명인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취재를 해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뭐 김기표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네. 계셨어요, 실제로. 그 특보가요. 그러니까 당의 요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캠프 때 음. 특보라는 명칭을 가지고 온 분들이 지금 청와대 요직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보라는 자리가 네. 아주 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뭐 대변인, 선임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보다 그게 더 막 당직이 딱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특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더 유리하게 경선이나 단수공천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았다. 라는 것이 제가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만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도 그러면 공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특보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만 딱 있다라는 건 할 수가 없으나 청주잖아요. 청주잖아요. 청주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막 좋은 텃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운 데니 왔다 갔다 하는 게 법률 특보도 되고 청주시장으로 한번 뭐 단수공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이건 선거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선거는 모르니까.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모든 다 이제 이거 컷오프 없이 경선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컷오프 없이 100% 경선할 건지 아니면 일부는 뭐가 더 있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어떤 분이 아이 뭐 특보는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뭐 약간 그 큰 의미는 없어라고 말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대표실의 대변인, 선임 부대변인보다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경우를 저는 매우 많이 봤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주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그럼요. 아닙니다. 죽었어. 씨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새끼가 누구야? 씨. 아니, 선거를 앞두고 특보는 그래요. 선거를 앞두지 않은 특보는 뭐 계속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굳이 특보를 하려고 하지는 않죠. 네. 근데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정도 앞두고서부터 이제 몇 달 앞두고 특보는 네, 이력으로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자신이 선거를 위해서 지금 다급하게 이화영 측에 SOS를 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두 개 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면회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나 아니면 배우자께서 면회를 한 다음에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근데 씁쓸하네요. 그런 얘기는 했죠. 생방울 대북송 관련 변호사를 한 것 이거 회유했던 그 변호사였던 것 있잖아요. 그 서민석 변호사가 당에서 모르고 임명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가 참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를 수 없어요. 모를 수 없어요. 그건 모를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모를 수 없어요. 아는 사람 다 알았어요. 아는 사람 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북 송금이잖아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사건이에요. 모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취재한 거를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경이 야, 너 예전에 정청래 당대표랑 친하지 않았었냐? 너 언론사 가더니 너 뭐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대표를 타겟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아직도 좋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취재된 안에서 팩트를 전달을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당대표의 문제인 것인가 임명 시스템의 그러니까 그 문제인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글쎄 정청래 대표가 무슨 뭐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얘기 일단 논외로 치고 이화영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3년 넘게. 지금 어느 정도냐?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지금 집 구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그 집을 압류를 했어요. 공매를 하고 있어. 이 추운 겨울에 구순 노모를 모시고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 억울한 그 사람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놈한테 당직을 줬다라는 게 아무리 그게 미관 말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돼요? 그거를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지금 정청래가 욕먹는 거는 그렇게 안타깝고
감옥에 있는 이화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누구는 뭐 정청래하고 안 가까웠나? 십0불도 정청래하고 안 가깝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가까운 척하고 말이야.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 아니면 지금 당대표하고 있는 사람 욕먹는 걸 걱정해야 돼.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 아니야.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네.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 진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뭐 수박이란 얘기도 나오고. 아유, 아니, 그 진짜. 국민의힘 취재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제가 이제 그 평론하는 걸 넘어서 정확하게 취재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너무 뭐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 서운한 건 아니고요. 서운한 건 아니고. 억울하긴 하죠. 아니, 뭐 억울하고 서운. 전 진짜 억울한 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서운하다, 억울하다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아니 심지어 장용진이 반명이다 이런 놈도 있어. 나 진짜 기가 차서. 아이고야 참. 뭐 전성기 당대표가 이런 내용까지는 모를 수 있겠죠. 모를 수도 있겠다. 보세요.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청래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미석 씨는 이런 식으로 출마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나 저 정청래 대표 국회의원 못하고 계실 때 어쩌고 다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개인 방송하신 것까지는 아닙니다. 유튜브 들고 다니면서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브이로그 찍는 거 아니에요. 그 브이로그 보면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맥주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 근데 뭐 저는 이걸 임명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지금 서민석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던 그 검찰과 짜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로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검찰이 이재명을 낚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같이 했던 이 서민석 가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서민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후보로서 어디든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도대체 이런 사람은 민주당을 도대체 뭘로 보고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은 뭘로 보고 그러는지.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 변호사 그래 너 출마하든지 말든지 네가 경선에서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서민석 변호사 같은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절대로 출마하면 안 된다. 진짜 출마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으로 가세요. 아니 무소속으로 출마하세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래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하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